조선 산타입니다. 현재 3월 9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06시 36분. 외기온도 12.5도. 경칩을 지나고서부터 온도가 급격히 오르고 있어요. 12도. 불과 2주 전만 해도 영하권을 보였던 날씨가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눈에 띄는 외신 자료 좀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띄더라고. 지난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과 관련된,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들이 우리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제 눈에도 포착이 됐고, 그 왜 뱅크시라는 그 벽화를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그 할렘이라든가 할렘이라든가 이런 곳에 빈민가에 청소년들이 그 라카, 그 저렴한 라카 페인트를 통해서 자신의 그 생각이라든가 불만을 표현한 그 당시 예술행위가 아니라 이제 어떤 표현이잖아요. 예. 그게 정확히 뭐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겠는데, 라카 개발한 지 얼마 안 됐다.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몰라. 그의 작품을 보면 계층 간의 갈등과 그 사회적인 모순, 그리고 지배 세력이 가지고 있는 그 자본주의의 그 극단적인 부의 그 추악한 모습 등을 그려내잖아요. 그려낸다는 게 맞지. 아주 코믹하게. 실제로 그의 작품은 어마어마한 돈으로 지금 팔려 나가고 있어요. 뱅크시라는 사람의 작품은. 그죠? 우크라이나에서도 그의 행적이 지금 목격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게 목격이 된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린 완성된 상태의 그림이죠. 우표를 발매를 했어요. 어제 그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근데 어떤 그림이냐면,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그 푸틴을 조롱하는 내용의 우표인데, 푸틴이 취미 중에 하나가 뭐 낚시도 있고 사냥도 있고 뭐 이렇게 마초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가 대표적인 스포츠 중에 하나인 그 유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유단자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벽화의 내용은 작은 소년인가요? 그가 그 거대한 유도 선수인 푸틴을 잡아뜨리는,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의 소망과 희망을 한 컷에 담은 아주 놀라운 작품이죠.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상기된, 하지만 뭔가 희망을 저버릴 수 없는 자신의 입장이 난처한 그런 상황에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 작품에 담겨있는 이 메시지를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면서 목표를 잡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팔고 있어요. 세트료는 14만원이 넘고, 그 7만 8천원부터 14만원으로까지 쫙 다양하게 벌려져 있던데, 해외에서 살 수 있게 희소 가치가 있더라고. 관심 있으면 좀 사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요즘 계속 작가 김훈에 대해서 계속 영상 자료 막
8월 3일 날 작품 발표를 2022년. 네, 근데 이분은 그 기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첫 직업이 기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짧고 간결하고, 저널리스트로서의 소설가이잖아요. 지금 저널리스트는 아니지만. 한 15평, 20평 남짓한 곳에서 문학동네인가요? 출판사가 이제 마케팅을 위해서 작가를 이제 모시고 와서, 말로는 모시고 왔다는데 이제 얼굴 표정은 하기 싫은 표정이 드는데 출판을 해야 되니. 근데 그 제3자인 이런 그 작가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편한 시각도 좀 있었어요. 하기 싫은 거라는 게 역력히 표정에 묻어나더라고. 부끄러운데 그 나이에도 아직 부끄럽대. 그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써낸 그가 부끄럽대. 그러면서 이런 플랜카드라든가 이런 거 좀 하지 말지 좀. 근데 그게 나는 어떤 작가로서의 기본적인 예우를 해준 거에 대한 못내 그 어떤 고마움에 대한 반어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표정이 묻어나. 이런 거 좀 하지 말지. 이제 이 나이에 말이야,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쑥스럽게 무슨 플랜카드에 뭐 작가 김훈 뭐 필생의 역작 그리고 그 문학동네에서 팔로우된 영업사원 마케팅부 직원 정도 되겠죠. 이런 포즈를 취해달라, 이런 제스처를 취해달라 그러면서 한 노세한 작가에게 잠깐 일어서서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싫대. 맨 처음엔 얼굴이.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표정에서 이제 그와 이제 이쪽에서 기자들이 싹 전부 이제 문학 기자들이 쳐다보는 거지, 문화부 기자들이. 그런데도 이쪽 그 출판사 팀에서는 계속 이제 마이크로, 말로 안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 김은 작가님 좀 잠시 일어서서 그 촬영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김 작가는 보면서 못마땅해 하는 거. 아니 앉아서 촬영하면 되지 뭐 이런 표정. 말을 한마디 안 해. 그리고 중간에 계속 일어나서 촬영에 협조해 주셨으면 계속 그런 거. 이 사람도 대단해. 이 저 문학동네 그 담당 스태프도 고집 있더라고. 작가님 한번 일어나서 포즈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김 작가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물리면서 하는 게 내가 속으로 저 이제 원숭이 동물처럼 되는 걸 싫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끝까지 그러더라고. 일어서 달라고 그랬더니 일어서라고 속으로 입으로 일어서 주세요 끝까지. 결국엔 이렇게 세웠어. 작년 8월 3일이에요 얼마 되지만 살아있는 전설과 같은. 근데 이렇게 세웠고 사진 찍었습니다. 나와 있는 얘기 중에 자기는 그 소설 속에 이런저런 얘기 나오더라고. 소설 속에 담겨 있는 갈등의 주요 갈등 상황에 대한 구도, 그 다음에 1인칭인지 3인칭에 대한 어떤 화자의 시각, 자신이 선호하는 시각, 그 중에서 그 1인칭이 갖고 있는, 1인칭 시점이 갖고 있는 이런, 나는 1인칭이 됐든 3인칭이 됐든 2인칭이 됐든 그게 어떤 글을 쓰는 하나의 기술로서의 역할 단지 그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 듣고 아직까지 완벽하게는 이해는 못했지만 기미독립선언문하고 한국의 그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이제 비교 평가를 하더라고요. 잘된 거에, 그러니까 1인칭 시점에 나는이라는
이런 흔한 그 주어가 갖는 힘이 엄청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김이독립선언문에 오든 자의 조선 뭐 이런 거 좀 5등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 5등이 주는 그 간결함 속에 담겨져 있는 힘을 자신은 고등학교 다니면서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야. 약관도 아닌 그 20대도 아닌 그 10대 중반 무렵의 그 나이에 김이동 선언문을 그때는 다 외웠으니까 우리도 외웠고 강요 당했던 오득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 이런 내용 있잖아요. 1919년도에 우미가 거기서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잖아요. 반면에 그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그 헌법 제1조 1항 그 있잖아요. 그거 부분이나 맨 마지막 부분과 어떤 연결되는 부분도 약하고 뭐 주는 어떤 메시지도 헌법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 빈약하다 라는 부분을 2020년 7월 무렵에 했겠죠. 8월 달에 하면서 뭐 지난달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회의원과의 잠깐 동안 헌법 전문 좀 바꿉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얘기들을 오가는 사람들의 그 품격은 어떤 걸까? 그리고 그 나이에도 자신의 신념을 열망하는데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 헌법 전문 좀 바꿉시다. 헌법을 바꾸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과 좀 희생도 좀 다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국민투표 해야 돼요. 국민투표. 그리고 현재 이제 6공화국 노태우 대통령 때 이루어진 그 헌법 전문이 마지막 전문이잖아요. 응? 근데 김문 작가가 그 인칭에 관련돼서 말이야 헌법 전문에 나타나 있는 1인칭 관련 시점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바꿉시다. 조소를 했을 것 같아. 뭐 그분이 그것을 바꾸는 데 있어서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는 몰랐을 일은 만무하고 쪼크를 하려면은 그 정도의 쪼크는 해줘야 되지. 그렇게 입법자한테 그런 농담을 한다면 가장 적절한 농담이 아니었을까. 내가 들은 농담 중에 아주 가장 시적절하다는 표현은 그렇고 뭐 하여튼 그런 농담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유교가 끝나고 나서 자신의 아버지가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오면서 6살, 7살 된 꼬마가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아버지는 영어도 할 줄 알았었나 보더라고. 그러면서 부산에 내려와 있던 많은 예술가들을 모아서 중화민군이겠죠. 연합군들을 대상으로 한 민문공연단을 꾸렸다고 하더라고, 최초에. 그게 이제 나중에 60년대, 70년대 이제 거기서 배출되는 뻘출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한국 가요계, 예술계. 그때 뭐 월급을 한국 돈으로 받기도 했지만 맨 처음에는 이제 시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안에 뭐 먹을 거 뭐 이런 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돈 대신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백기환 선생 말로는 그때 미군이 저지른 범죄가 언젠가는
뭐 심판해야 된다 그러면서 10만 20만이 되는 많은 여성들이 성추행을 당했다 그렇게 하는데 참 끔찍한 내용이죠. 계기 외로워서 그랬다는 표현으로 사람들은 그 당시를 무마한다고 하는데 백기환 선생님 그걸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물고 늘어지더라고. 어찌됐든 그런 시레이션은 당시에 무슨 사창가 일반 사람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는 그 문명이 가지고 있는 큰 아이콘이었어요. 열망하는 아이콘. 지금의 그 돈 이상의 환타지가 있는 시레이션이 주한미군 공연단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실력들이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내려오고 있는 계보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유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99.9%의 한민족에게 악영향을 끼쳤지만 0.1% 순기능이 있다라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이고 구태의연한 계급 관계를 리셋시켰다라는 부분이 말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술공연단도 과거에 내려왔던 여러가지 그 계급적인 관계, 일제시대까지 내려왔던 계급적인 관계가 거의 완벽하게 무너지고, 오로지 미군은 잘 모르니까 그 수천 킬로에서 떨어져 있는 그들이 이런 아주 그냥 전쟁 상황에서 원했던 거는 오로지 저스트 엔터테인먼트였던 거죠. 그들이 전에 가지고 누구한테 사사받고 누구 집안이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 오로지 뭐 어마어마한 실력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만약에 먼 거리에서 와 있는 그 병사들을 위로를 해야 되니까 마린님 언도까지 그 위험한 리스크를 안고 왔는데 한낱 전쟁 지역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구태의연한 관계가 통용될 리가 없죠. 모든 헤게모니는 누가 갖고 있다? 미군과 연합군사령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저스트 실력이었어. 저스트 탤런트. 누가 어느 정도의 탤런트를 갖고 있느냐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던 차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고, 그의 오빠와 그가 있었는데 데뷔를 하게 된 거죠. 아버지 통해서 잠깐 데뷔를 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뭐 본격적인 그 외국인 모창을 한 거죠. 뭐 흑인 모창이라든가 루이 암스트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모창을 하면서 쭉 하다가 거기서 이제 눈에 띄고, 그러다가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내한 공연을 하고 내한 공연을 위문 공연을 전쟁이 끝나고 위문 공연을 하던 차에 그 자신을 모창하는 한 소녀가 있는데 기가 막히다 이거지. 대부분 자신의 목소리는 남자들이 내야 되는데 소녀가 낸다고. 그래서 한번 데리고 와봐 그래서 본 거지. 의사소통을 한 거지. 재밌겠다 얘야. 그러면 오디션 비슷하게 한 거겠죠. 뭐 합격이 아니라 그냥 박장대소하면서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야 내가 여기서 6번 정도 6일인가 공연을 해야 되는데 너 내 게스트로 좀 참석해 줬으면 좋겠어 이제 했나 보더라고. 흔쾌히 아유 영광이라고. 어린 꼬마지만 물론 돈을 받고 했을 거예요. 그 내용을 끝내고 글을 보내고 나서 바로 레터가 왔다 그러더라고. 미국에서 야 너 지금
뉴욕으로 넘어와라. 너의 그 재능을 이곳에서 뽐내는데 도움을 주고 싶구나. 학교도 보내주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하겠다라고 딱 이제 레터를 띄었어. 그때 그녀는 자신의 오빠가 그것도 대단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 혈육의 정이 있는 거지. 어린 나이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말이야 집을 샀던 거지. 그래서 오빠가 제대하면 이 집을 넘겨주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여기 대출을 좀 받고 뉴욕으로 넘어가겠다 그런 거지. 그래서 차에 기회를 엿보는데 이제 공연 중에 누가 필리핀에 와서 좀 공연을 해달라라는 요청. 그 당시 내가 지금 필리핀은 어마어마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 말이죠. 일본이나 이런데 버금가는 아시아의 주요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도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루어지는 국제회의도 있어요. 그리고 원조를 해주는 다른 나라에 그런 나라이기도 했어요. 놀랍게도. 필리핀은 영어가 자기네들 자국어예요. 물론 뭐 쓰고 있는 언어가 따로 있는데 영어로 그냥. 그래서 점령군인 미군이 아주 그냥 전폭적인 지지를 했겠죠. 그런 나라에 가서 지금 입장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거지. 우리나라 뭐 A급 가수가 갑자기 필리핀 가서 돈 번다 그러면 50년대 말 그렇게 넘어가서 돈을 벌면서 뭐 거기서 우연찮게 또 사기를 당하고 한국에 있는 필리핀에 같이 넘어갔던 분들이 사기를 당해서 넘어갈 수도 없는 돈이 있어서 그 보증을 섰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뭐 사방팔방 다시 연주를 했고 그 필사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4인조 그룹이 한 영국 BBC와 관련된 인연을 갖고 있는 영국인이 그를 보고 초대를 하고 영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으로 넘어가고 했던 어마어마한 그 리즈 시절을 보냈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누구다? 윤복희다. 필리핀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2007년도인가 8년도인가 어느 호텔에서 그때 맥주 프로모션이 있어서 맥주를 마실 기회가 있었어요. 호텔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잘 찾아보면 프로모션을 통해서 약간의 돈을 더 페이를 지불하면 놀라운 퍼실리티를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아주 유익한 곳이에요.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래. 뭐 과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2008년 7년경에 출먹는데 물론 2001년에 그 마닐라에서 처음 갔는데 그 만다린 호텔에서 집사람하고 이제 숙박을 하고 나와서 한번 구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한번 나와서 한번 봤는데 둘이 야외 공연에서 했는데 야 노래 그냥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필리핀 사람이 그 필리핀이 원래 노래 엄청 잘하는 민족이라고 그러더라고. 음악적인 감각이라든가 이런 게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그때는 색안경을 끼워봤지. 인종적인 편견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GDP라는 어떤
장막에 가져서 그를 격화시킨 거지. GDP와 그 나라의 국격을. 근데 안 그래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6.25 때 파병됐던 나라예요. 태국만 파병한 게 아니고. 어찌됐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런 걸 알던 차에 그냥 복산동에 있는 노보텔이었던 것 같아요. 뭐 개장한 지 한 3년, 2년, 3년 되는데 친구가 그 당시 지금은 너무 넘사벽이고 그곳에 가서 돈을 쓴다는 게 심리적인 요인이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필리핀 가수를 봤는데 야 역시나 어마어마하더라고. 거꾸로 된 상황이지. 그러니까 1950년대 말 60년대 필리핀에 갔던 A급 한국의 가수가 돈 벌러 가는 것과 지금은 거꾸로 그곳에 있는 필리핀 가수들이 넘어오잖아요. 기회가 없어서 난리지. 술집을 떠돌아다니면서 이런 역전된 상태가 국격을